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조직부장 전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경비원연합회 대표 문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비정규직지원센터 상담실장 김준호 변호사입니다. 알기 쉬운 노동상식교실, 오늘은 경비 노동자의 연차 휴가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 보면 정년 퇴직하시고 아파트 경비원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수명이 100세 시대로 늘어나고 노후가 또 불안하니까 정년 이후에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 근무가 가능한 아파트 경비원 쪽으로 많은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들은 바로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연차 한 개를 쓰면 네. 이틀치가 차감된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네. 무슨 말인가요? 네, 격일제로 근무하시는 경우인데요. 아, 격일제요? 예. 대부분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루 종일 근무하시고 다음날 하루 온전히 쉬시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근무일에 주간근무자들 2일 근무량을 하루에 몰아서 하니까 근무일에 하루 쉬면 연차 2일분이 차감되는 거죠. 아, 그러면 주간근무자라 하면 연차 2일을 써야 하는데 연차 2일을 써야 이틀 연속 쉬게 되는데 격일제 아파트 경비원들은 연차 한 개만 써도 근무일도 쉬고 다음날도 원래 휴무라서 쉬니까 결국 주간근무자가 연차 2일 쓰는 것과 동일하겠네요. 네, 그렇죠. 경비원들은 격일제 교대 근무가 사실상 연차 휴가를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차 수당으로 대신 받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 보면 그에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 휴가에 대해 그의 말 연차 수당으로 정산해 주는 경우가 제법 있던데 이게 맞나요? 예를 들면 2018년 한 해 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 휴가는 2019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그 다음 해인 2020년부터 비로소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은 법에 맞지 못하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 연차 휴가란 게 수당으로 주는 게 아니고 휴식을 부여하는 차원이기 때문이죠. 예. 제가 알기로는 전에 2017년도 5월 30일부터 근무했던 분들은 1년 차에 만근시 총 연차휴가 26개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매월 개근시 한 달에 한 개씩 첫 11개월간 총 11개이고 첫 11개월을 포함한 1년차 전체로 모아 15일이 발생하니까 11개 플러스 15개는 26개가 되는 거죠. 네. 또한 용역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비원들이 들과 종종 마주하는 상황이 있는데요. 동일한 아파트에서 2년 근무하시고 아파트에서 용역회사를 다른 곳으로 바꿨어요. 근무 장소는 그대로고요. 이 경우 신규 입사자인 1년차로 보아 연차 휴가에 대해 26개까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영역회사가 바뀌어 1년차라고 보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영역회사가 기존 경력까지 승계한다고 보면 그냥 3년차 근무자로 보아 최대 16일까지만 가능하겠네요. 기본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니까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떤 경우에 새로운 영역회사가 기존의 경력까지 승계하는 건가요? 네, 일단 승계하겠다는 약정이 있으면 되겠고요. 그런 약정이 없더라도 합병이나 영업 양도가 이루어지면 자동으로 기존의 경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업급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최소한 어느 기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등의 요건이 있나요? 예,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하는데요. 180일은 유급 처리된 날만 의미를 하고요.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이고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쉰다 그러면 일요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유급 처리된 날은 토요일을 뺀 6일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넉넉하게 한 7,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스스로 원해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으면 자진퇴사에도 받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임금체불 기간이 길거나 최저임금 위반 등이고요.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으로 의 퇴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직서 쓰실 때도 유의하셔야 되는데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데 본인 사유에 의한 사직이라고 하시면 일단 본인 의지에 의한 사직으로 보게 되어서 일을 뒤집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 요구에 의한 사직임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아파트 경비원들도 실업급여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건강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건강상 이유로 일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규정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는 먼저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하고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 비로소 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하겠고요. 예, 아파트 경비원들은 또한 6개월, 짧으면 2, 3개월짜리 초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계약기간 종료 후라면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 경비원들은 나이가 차면 법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안 내드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네, 만 65세가 기준인데요. 일을 안 하시다가 만 65세가 되고 나서 일을 다시 하시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고용보험료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65세가 넘더라도 65세 전부터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일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파트 경비원 중에 65세 전부터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일하다 퇴사하셨는데도 65세 이후에 용역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이런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네. 2019년 1월 15일 이전에 만 65세 이상이셨으면요,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법 개정으로 그 이후 사안들에만 적용이 되거든요. 과거에는 한 아파트에서 계속 일했는데도 만 65세가 되고 나서 용역회사가 바뀌면 사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았는데요. 억울한 분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부당함을 법률적으로 개선한 겁니다. 네. 그럼 아까 65세 이후에도 단절 없이 계속 일하다 퇴사해야 한다고 했는데 65세 이후에 이직하는 경우 네. 기존 퇴사를 하시고 이직하면서 텀이 며칠씩 걸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아쉽지만 원칙적으로 하루라도 단절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네. 또한 변호사님, 예. 만약 이직을 하는데 그주 금요일에 회사를 그만둔 후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새로운 회사로 출근하게 되면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예, 토요일,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은 제외하니까요. 그 경우에는 단절이 없는 것으로 봐야겠죠. 예. 네, 이상으로 아파트 경비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연차휴가와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